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페이스북 심리학입니다. 2015년에 나온 책입니다. 다들 SNS에 푹 빠져서 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마트폰 켜고 SNS에 뭔 글이 떴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뭐 중독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페이스북 심리학, 딱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수제나 이 플로레스 씨가 저자예요. 미국의 임상심리학자고요. 아고시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전문가예요. SNS 때문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는 거죠. 전문 분야를 잘 고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심리학도 그 폭이 무척 넓긴 하지만 워낙에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전공자들, 석박사 학위를 밟고 있는 전공자들 이런 농담한다고 해요. 이미 연구할 거 다 했고 논문도 나올 거 다 나왔다. 내가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 분야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 무척 치열합니다. 오래된 학문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책의 저자가 개척한 분야는 SNS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처음엔 이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었는데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중요한 일을 하는 분야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좀 더 해볼게요. 네, 저자가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요즘 상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 이 SNS 때문에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소셜미디어 전공이라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갖 심리적인 문제들, 이게 SNS와 관련해서도 발생하더라 라는 거예요. 제일 흔한 예가 중독이겠죠. 이건 좀 이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인간관계로 인한 고충, 뭐 이혼 같은 일, 이런 걸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선 전체 이혼 소송의 20% 정도에서 페이스북이 언급된다 라고 이 책은 지적을 해요. 2015년에 나온 책에서 20%라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 있겠죠. 인간관계로 인한 고충,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남자한테 약혼녀가 있어요. 이 약혼녀의 페이스북에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만 약혼녀의 자기 정보가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약혼이라는 정보에서 연애 중이라는 정보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약혼이라고 돼 있었을 땐 자기 사진이 옆에 붙어 있었는데 연애 중이라고 바뀌고 나서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떡하니 붙어 있더라는 거죠. 자, 뭐 쉽게 말해서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는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걸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매우 쇼킹했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자, 이 밖에 SNS로 인한 문제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박 예로 들 수 있겠죠. 10초에 한 번씩 SNS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내성,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거죠. 좀 더 재밌는 업데이트를 읽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집착, 넌 왜 내 글에 좋아요를 안 누르니? 이러면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따지는 거죠. 네. 그리고 도피,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SNS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은 SNS, 특히 페이스북 때문에 생기게 되는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된 게 2015년이에요.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 때문에 강박에 걸렸다, 현실 도피를 한다, 이런 건 매우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보기에 이 낯선 현상을 그냥 놔두면 점점 심각해지겠다 싶어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하죠. 저자는 3년 동안 전 연령대 페이스북 이용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물이 이 책으로 나온 거죠. 우린 정말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톡 없이 하루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두말할 것도 없고요.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최소한 매 시간마다 확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일단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화장실에 가서 스마트폰을 켜는 거, 이겁니다. 네, 사실상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이럴까? 네, 왜 이럴까에 대해서 이 책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특히 제목대로 페이스북의 중독 현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슬롯 머신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 슬롯 머신을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이게 돈을 딸 때도 있지만 돈을 못 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하는 이유는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자리를 내가 지금 만약에 떠나면 나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왠지 돈을 따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앉아서 슬롯머신을 당기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계속 뉴스피드를 보고 있는 거죠. 네, 재밌는 것도 있지만 재미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계속 안 보면 재미있는 뉴스피드 이걸 왠지 놓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슬롯 모션 효과라는 게 그다지 새롭지는 않아요. 새롭게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면 심리학에는 이미 간헐적인 강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쉽게 풀이를 하자면 쥐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말을 잘 듣더라, 이런 거죠. 도박 중독 현상을 설명할 때 이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간헐적 강화가 슬롯 머신 효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SNS에, 페이스북에 중독되는 뭔가 좀 더 새로운 원인을 설명하는 내용, 이런 건 없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그 맥락에서 저자는 세 가지 좀 새로운 원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것도 뭐 그다지 새롭지는 않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래요. 우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이걸 다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거죠. 예전엔 내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 수가 있었죠. 또 어떤 연예인이 있다면 그 연예인이 방송이나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지 그때 가서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요. 그리고 언론 매체가 보도를 해야 그 보도를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일까지 전부 다 SNS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 보면 나만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를 계속 보게 된다, 중독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달려있는 체크인 기능. 이건 쉽게 말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유명한 브런치 식당에 내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식사한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데도 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자, 체크인은 글이나 사진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왜냐면 글이나 사진은 그냥 나 이런 데 갔었어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체크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 가야지만 체크인이 되니까 매우 정직한 도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와 진짜 얘가 여길 갔었네 라는 즉각적인 반응이 오겠죠. 인정 욕구를 매우 잘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이 맛에 중독이 된다 라는 거죠. 프라이버시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 이런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진 올리기 기능. 이건 두 번째 체크인하고 좀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자는 세 번째로 사진 올리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올리는 건 워낙에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우리를 중독에까지 이르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프로필 사진도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올리는 사진들 이건 나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 이런 거를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글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진은 거짓말을 못하죠. 뽀샵 제외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진을 보면 더 믿게 되죠. 신뢰도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걸 좀 더 신뢰가 가는 방식으로 아주 쉽게 표현하는 게 바로 사진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왜곡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와인바에서 폼 잡고 와인을 마시는 사진은 올리지만 그 다음날에 숙취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절대 사진으로 안 올리죠. 그러니까 SNS상에서 올라가는 사진들 이걸 통해서 나를 파악을 하려면 매우 왜곡된 모습만 파악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거나 저자는 이 같은 페이스북의 기능, SNS상의 다양한 기능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 중독되어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만 문제냐, SNS만 문제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페이스북만 문제라면 페이스북을 없애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페이스북은 순 기능도 분명히 하죠.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페이스북은 무척 잘 만들어진 커뮤니케이션 수단입니다. 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엔 어렵다는 거죠.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더 어떤 말을 이 책이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섭식 장애가 있다고 치자고요. 섭식 장애, 먹는 문제,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식증 같은 거 예로 들 수 있겠죠. 근데 이 섭식 장애가 음식 때문에 생겼냐라는 겁니다. 아니죠. 아닙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충, 마음의 병, 이게 문제잖아요. 그게 더 타당한 설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SNS에 또는 페이스북에 중독이 됐다라는 건데 이게 페이스북 때문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아닙니다. 저자는 거의 관계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페이스북 중독은 당신이 현실의 무언가를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남일 같지 않다면, 중독 현상이 남일 같지 않다면 당신의 삶에 진지한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중독의 수준이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요. 이건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라는 거죠. 이 책에는 내가 중독일까?
그 여부를 판단하게 도와주는 다양한 기준과 사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페이스북 세계에 체크인 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체크아웃 한다. 네, 식당에서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페이스북 세계에 체크인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체크아웃 해버린 사람들인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 SNS 중독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문제의 해법 찾기의 그 출발점은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게 출발점이기 때문이죠.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